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나스닥에서는 테슬라가 700슬라 하더니 어느덧 또 1000슬라를 또 회복했는데요. 오늘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이 자동차 섹터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현대차 마침내 조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게 테슬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전기차 이 반등에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보시는지? 최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다가 한 지난주 정도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촉발된 사태 이후로 자동차 업종이 좀 많이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시장에서도 워낙 판매 대수가 현지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단 비중이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에서 관련된 좀 원가 부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전쟁 관련된 어떤 우려들이 확 반영이 됐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주가는 좀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조심스러운 반등 국면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사 히스토리컬 로우 정도 수준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정말 굉장히 싸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싼 건 다 아는데 그쵸. 사실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전쟁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더 빠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나와줬고 이제는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추세를 더 탈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 그쵸. 발목 잡은 게 반도체 수급인데 이번에도 주총에서 좀 대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실 시원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차르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개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완벽한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네.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개선되는 정도를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예상을 하는 거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최소 내년도는 돼야 2023년도가 돼서 증사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야 그때야 이제는 좀 수급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현대차도 많이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반도체 자체를 덜 수요하는 방향으로 이제 차량 설계를 좀 바꾸고 있고 그리고 소싱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도 좀 이제 취약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거는 맞다. 다만 이제는 확 좋아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그렇겠네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이제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장래에도 보게 되면 사실은 차량 반도체가 좀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면은 주가 눌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올해 한 3분기 현대차에서 올해 연초에 가이던스 줬던 거는 2분기 때부터 개선이 돼서 3, 4분기 때 올해 생산 못했던 거를 만회하겠다라는 플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하반기 때를 좀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재일 연구원님 가져오신 탑픽이 현대 오토에버예요.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오토에버랑 오토에버. 이제 K카 이렇게 K카. 두 가지를 K카 두 가지고 개인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토에버 먼저 한번 투자 오토에버부터 포인트를. 먼저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현대차 그룹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작년에 이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3사들이 합병을 하면서 지금 새롭게 이제는 출범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를 보게 되면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좀 유망한데요. 올해 연초에 이제 3월달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30년까지 전사 매출액의 30%가 차량 소프트웨어에서 앞으로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12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 그룹 내에서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구조가 앞으로 될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도 좋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는 자율주행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토에버가 이제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은 오토에버가 지금 현재도 이제 현대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진이라고 하는 걸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고난이도의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모빌진 AD라고 하는 모빌진 어댑티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차량에 깔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선별적으로 더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 변수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차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산 쪽에 많이 좀 포커스가 된 리스크 요인들이고요.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외 변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지금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를 그 안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두 번째 탑픽이 케이카인데 최근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중고차 중고차, 시장이 네. 좀 새롭게 좀 부각을 많이 받고 근데 있습니다. 급등하고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매매가 쉽지는 않은데 골드만삭스가 얼마까지 봤죠? 85,000원대까지 사실 네, 목표가를 목표가를 얘기하면서 제시를 했었던. 한번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좀 네. 끼가 있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네.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올해 좀 많이들 우려를 하셨던 게 이제 앞서서 이제 신차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중고차 가격이 올랐던 게 이제는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겠냐 좀 이런 우려들을 하시면서 중고차 관련주들이 올해 연초에는 사실 주가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신차 생산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 상승세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게 하나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화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중고차 시장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기업형 중고차 매매 업체들이 더 빠르게 시장 성장을 압도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사들이 많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았었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가 되고 거래가 더 활성화되는 취지가 또 앞으로는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중고차 관련 업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카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고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입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뭐 100% 그 수혜를 다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제는 당연히 이제 마진은 일정 유지를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익 규모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대기업들한테 중고차 사업 허용한 거에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떤 동네에 대형 쇼핑몰 들어오면 이제 동네 슈퍼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수혜도 생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경쟁. 예, 네. 힘들어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좀 시장의 자정을 좀 많이 시장이 자정. 자정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이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았었죠. 좀 제가 그레이한 적정 가격을 네, 그렇죠. 이제 적정 가격에 판매하고 사고 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비효율성이 좀 제거가 되고 좀 아무래도 좀 시장이 자정되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경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 플랫폼화가 그렇죠. 되면서 거기 이제 신규로 진출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경쟁은 확실히 심화될 거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이 생각외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크죠. 규모로 봤었을 때 뭐 연간 뭐 200만 대에서 300만 대 가량 정도가 거래가 되고 신차 시장보다도 대수로 보면은 훨씬 더 큽니다. 거기다가 거래액도 연간 한 2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네. 뭐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화가 돼서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엄청난 시장이 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경쟁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좀 포커스를 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경쟁보다는 됩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확대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네요. 네. 지금 사실 K카도 그렇고 현대오토에버도 그렇고 전통적인 자동차 이제 제조업에서 벗어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탑픽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엔 자동차 산업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려가 크다는 건데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그러면 회복될 만한 그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주가 흐름들이 좀 나쁘진 않아요. 이젠 굉장히 안 좋았었다가 네. 시장도 좀 회복을 하고 이제는 좀 충격에서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도. 생산이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목표치들이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소화되는 걸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오신 김에 테슬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주변에 워낙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다시 또 천불 회복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지금 일단 가격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 니켈 가격도 급등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우려들이 컸는데 가격 인상도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베를린 공장도 이제 가동을 해서 신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플랜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테슬라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뭘 걱정하냐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대외 변수에 있어서 가장 잘 대응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호의적으로 이제 반응해 주는 게 결국에는 또 테슬라다. 또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흐름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그럼 테슬라가 긍정적으로 가면 사실 전기차주들의 투심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디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자동차 섹터는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좀 독보적인 입지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타 다른 전기차주들을 봤었을 때 테슬라만큼의 주가 방어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가격 인상을 했었을 때 소비자 반응이 우호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테슬라가 굉장히 독보적이다. 이걸 좀 이번에 한 번 더 입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 또 안정화되고 네. 있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전반적인 2차전지 업체들이 어떤 그 속에서 가격 어떤 방어력가 있다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어떤 전체적인 전기차 밸류체인 자체들도 이제는 좀 긍정적이고. 흐름이 좋을 네.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포인트는 결국 전기차와 이제 중고차주 그리고 오히려 좀 제조와 벗어나 소프트웨어 관련한 쪽으로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는 그쪽에 더 포인트를 맞춘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현대차는 과연 언제쯤 갈 수 있을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눌린 데 따른 더 강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전략 세워봤어요.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